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희가 지난번에 그 가로정비 주택 사업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1년쯤 됐나요? 1년 정도 됐죠. 예, 그동안 시장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1년 정도 지났는데 네. 기존 아파트값 안 그래도 오르고 엄청나게 그랬었는데 올랐죠. 네. 그리고 또 50% 정도 또 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작년에 그 이야기했듯이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대가 이제 활짝 열릴 거라고 네.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이미 작년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네. 2배, 3배 벌었습니다. 그때 영상 찍을 때만 하더라도 단어 자체가 생소했거든요. 네. 가로수 정비 사업이요? 막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건가요? 뭐 가로수를 뽑고 지하에다가 뭐 이렇게 전봇대 묶고 하는 뭐 그런 이제 단어도 많이 익숙해졌고요. 그때 그 영상 보셨던 분들이 혹시 우리 회원분들 중에 그 영상 보고 혹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해보셨으면 되게 좋았겠다 막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만 했었으면은 네. 정말 큰 이제 수익을 봤을 텐데. 근데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에만 네. 해도 2,070곳 정도의 후보지 중에 네. 이제 4분의 1 정도밖에 출발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기회가 많이 예, 남았나요? 아직 기회가 많고요. 내 집 마련에 있어서 주변 시세에 비해서 반값으로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요즘 이제 웬만하면 뭐 10억이고 20억이고 막 이래서요. 강남은 3, 40억. 그래서 저희 회원들 같은 경우 돈이 모자라요. 소액이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로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빌라를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또 운 좋게 샀던 빌라가 갑자기 그 동네가 재개발 뭐 이런 게 확 포함이 되면서 바람이 싹 불어서 한 3천짜리 빌라를 샀는데 그걸 9천에 파신 분이 있어요. 그 인천에 있는 재개발이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결국 노후된 빌라를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재개발 이런 게 바람이 불면서 수익이 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현재 방향성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아무데나 네. 또 어떤 빌라나 이것이 다 오른다는 건 아니거든요. 설마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개발이 진행되거나 또 가로주택이 되거나 역세권 개발이 되거나 이런 이슈가 있는 빌라만이 오르게 되니까 왜 오르는지를 알고 또 오를 만한 지역에 투자를 해야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최근에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서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빌라를 패닉바잉 해요.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아무나 사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오를 만한 빌라를 이렇게 고르는 안목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대표님만의 어떤 그런 노하우나 이런 거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살짝 공개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발의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 주변 지역에 이제 임장이 필수인데 네. 첫 번째가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 되고요. 그건 이제 빌라가 낡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평균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일정 기준 면적 이상이래야 됩니다. 기준 이상이거나 이하이거나. 그 기준 면적이라는 거는 어떤 빌라의 면적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지역의 전체 지역의 면적. 지역의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또 특히 그 주민 동의율이 이제 가장 관건이 되겠죠. 주민들이 하고 싶냐? 그렇죠. 네. 아무리 그런 기준 요건이 충족이 돼도 주민들의 동의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삼박자만 되면은 충분히 지금 서울 지역에 찾아볼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듣다 보니까 주민 동의율 이런 얘기는 왜 재개발이 뭐 어느 뭐 관리 처분이니 뭐 이런 식으로 추진이니 이러면서 진행이 막 된 이런 데를 찾으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때 들어가면 늦죠. 일단 주민 동의율이라는 말을 썼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재개발 욕구에 대한 반응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네 분위기? 예. 그겁니다. 그래서 네네네. 현지 부동산 같은 데를 조금만 다녀보면은 실제로 그 분위기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험이 이제 축적돼야 되겠지만은 네. 일반인들도 임장 활동을 조금만 해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혹시 그런 실제로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할 만한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많습니다. 벌써 많나요? 예, 많은데 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청량리역을 주변으로 한 투자 지역이에요. 청량리요. 예. 제가 약 한 4년, 5년 전에 용두동 지역을 이제 추천드렸었는데 네네. 그때 투룸 주택 그 빌라 불과 1억대 중후반이었습니다. 네. 지금 5억 갑니다. 빌라가요? 예. 5억씩이요? 예, 거기 이제 재개발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네. 동의서를 이제 징수하고 있는데 누가 아파트 삽니까? 빌라 사서 이렇게 수익을 높여야죠. 그 당시 투자 전세 끼고 사면 불과 뭐 3천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5억 가니까 10배 수익이 넘습니다. 12배 정도. 현재 여전히 그냥 빌라로 있는 건가요? 네. 근데 빌라만 가져오서 가격이 오른 거네요. 그렇죠. 이제 아파트까지 이런 게 안 가도 돈을 벌었네요. 이제 아파트로 갈 거니까요. 갈 거니까. 또 다른 데가 바로 청량리역 후문 쪽인데
바로 전농. 전농동이요. 예, 네. 전농동 전농 답심리 뉴턴과 청량리 균형발전지구 사이에 있어요. 네. 뉴스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네. 전농 8구역, 9구역, 10구역. 전농 9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전농 10구역이 이번에 9월 23일 서울시장이 네. 발표한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 지역으로 이제 후보지로 올라 있는 곳인데 여기에 1년 전에 투자했던 분이 있어요. 그것도 투룸도 아니고 불량 원룸 불리형 원룸으로. 네. 2억 초반에 샀는데요. 네. 지금 벌써 4억 갑니다. 2배가 올랐네요, 또 1년 사이에. 2배가 올랐는데 문제는 네. 수익률이죠. 수익률. 전세로 친다면은 3배, 4배 오르잖아요. 투자금이 얼마냐? 그러면 거기는 이제 앞으로 뭘 하는 겁니까? 아파트 들어오는 건가요? 예, 재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게 돼서 네.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면 약 한 650세대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계획이 이제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그 빌라를 사신 분이 저 같으면 4억이면 그냥 바로 팔면 될 것 같은데 방법이 팔아도 되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를 받는 방법도 있는 거네요? 지금 그 4억 가지고는 양이 차지 않죠. 그냥 쭉 가져가면 네, 되고. 왜 그러냐면 주변 지역이 25평 아파트가 지금 14억입니다. 14억인데 4억을 주고 산들 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를 25평 기준으로 하면 4억대 중반 내지는 후반이 될 텐데 조합 분양가. 예, 네. 그걸 다 포함을 해도 네. 추가 분담금을 끼워 넣어도 네. 7억이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계산상으로는 조합원한테는 한 7억 정도면 25평이. 네, 4억에 주고 사도. 4억에 주고 사도. 네, 그러면 반값 아파트죠. 그러네요, 그게. 그러니까 현재 4억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그 4억도 여전히 수익이 가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가서 실제로 물건을 이제 그 사기 위해서 현장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시장에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없겠죠. 서울에 몇 배 오른 아파트에 편승하지 못해서 올라타지 못해가지고 정말 가슴앓이 하는 네네네. 분들은 아직도 희망 잃지 않으셔도 충분합니다. 아파트를 못 사서 놓쳐서 빌라라도 사야겠다 하면서 이제 빌라로 몰려간다고 하는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거나 사가지고는 안 되는 건데. 네, 아무나 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잘 들으셨죠? 빌라 아무나 사면 안 됩니다. 이거 예, 정말 망하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름길입니다. 근데 예. 그 중에 내가 향후 투자 가치라든가 향후 아파트를 바라본다면 재개발이나 뭔가 개발 가능성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미리 선점하고 있자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초기 단계에 단계에서. 들어가줘야 정말 10배, 20배의 높은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사야지 이러면 더 오르더라고요. 당연합니다. 더 오르고 지금 이제 20억 가는 아파트를 내가 10억에 마련한다 그래서 10억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들어가는 자금은 불과 2억 원 전후밖에 되지 않으니까 넣어놓고 추가 분담금을 포함해서 나중에 네. 내가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할 때 총액이 들어간다는 것이 지금 들어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 말씀이신 거군요. 예, 그러면 당연히 관심을 그러네요. 갖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억짜리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2, 3억, 3, 4억 추가해서 나중에 추가 분담까지 물었을 때 토탈 10억.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아파트로 되면 20억. 요 계산이네요. 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거 어디 있어요? 어떤 물건이에요? 바로 찍어주세요 지금. 대표님이 또 이제 하나 더 해줄 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까주시죠. 그러면 이거 아껴야 되는데 네. 자, 강남으로 가볼까요? 요즘 뭐 강남은 저희가 강남은 아예 쳐다를 못 보는데요. 반포 1동으로 가겠습니다. 그것도 반포라고요? 네. 반포는 원래 거기는 천상계의 사람들만 사는 곳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보는 곳인데요. 말씀을 참 재밌게 하시네요. 반포가 가능하다고요? 예, 가능합니다. 자, 이거 제가 검증해볼게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내가 꼼꼼히 들어봐야지. 청량리역 주변은 이제 재개발 이슈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 반포동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실제로 좋잖아요. 재개발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럼 반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아. 제가 작년 1년 전에 이제 가로주택 사업지가 활짝 열릴 네네네.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로주택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주변에 현재 반포 자이 아파트가 입주한 지 13년 차인데 네네네. 거기 25억 6천만 원입니다. 26억 가까이 가는데 거기에 딱 100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네. 경부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100m 떨어졌는데 가로주택 사업지는 규모가 좀 작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보다는 완성됐을 때 가격대가 80 내지 85% 정도로 봐주는 게 그러면 20억 원짜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총 지불하는 금액이 1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로 그 반값 아파트가 여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반포인데도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반포인데 아니, 지금 대충 얘기 들어봤을 때 지도에서 어디쯤 있는지가 대충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경부고속도로에 네네네. 접하고 있고 또 신논현역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집니다. 현재는 9호선 전철역인데 강남역에서부터 신사역까지 신분당선 연장 노선이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내년 말 이후가 되면 신논현역 주변이 아마도 거의 강남역 수준으로 이제 서서히 발돋움하게 될 건데 네. 이렇게 됐을 때 그 주변 지역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 더더욱 반포 일동의 가치는 높아지게 될 건데 이럴 때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디로 정하느냐. 반포 일동도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면 무조건 될 것 같은데. 걸로 아는데 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의 차이인데 잘못 들어가면 망조, 잘 들어가면 대박. 그런 거예요. 잘못 들어가면 일단 묶여버리는 거네요. 아무리 반프로 하더라도 묶일 수 있다. 예,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여기서 또 한 번 나오네요. 네, 나옵니다. 요건 반드시 알고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들 반프라고 막 하지 말고요. 저희가 이제 투자할 때도 뭐 세법이니 뭐니 계속 바뀌는 걸 또 공부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말로 뭐 이렇게 공부할 게 많지 않을까요? 특히나 법 같은 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거? 법도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 행간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초만 이게 다져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법이 개정되는 것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것도 보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냥 막연하게 법이 개정되는 것을 언제 하지 이런 것이 아니고 개정될 때 그 법 조문 자체가 네. 이제 중요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전문가 수준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단순히 법률이 개정이 되고 정책이 또 새롭게 네. 제정이 되고 이랬을 때 그 행간에 아주 좋은 투자처들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이 딱 바뀔 때, 저기서 또 하나의 틈새나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이신 거네요.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네.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다 해오신 거고요. 그렇죠. 그거를 배워야 된다, 이거는. 네, 바로 이제 법이 새로 제정되는 것이 빈집법이 출발한 게 2018년 2월입니다. 빈집법이라는 게 뭐 정확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이제 새롭게 제정이 돼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이제 딱 그게 빛을 발하게 된 거고요. 그 얘기군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쭉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가 벌써 작년에 이 가로정비 얘기를 했고 벌써 1년이 지났고 지금 말씀하신 몇몇 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벌써 집값도 많이 올랐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늦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막 들어요, 이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는 노력이 부족하고 또 찾는 눈이 아직은 네. 없기 때문에 못 찾는 것 뿐이지 그걸 찾을 수 있는 기준점들을 우리가 가르쳐 주게 되면은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찾을 수 그러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그냥 혼자 공부해서 될 것 같지 않고 대표님 어떻게 시간 나시면 우리 346 회원들이나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한번 자리 한번 톡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강의 한번 해주실 수 없을까요? 예. 제가 지금 기존의 강의를 제가 책을 펴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에 의뢰가 들어와서 정기 강좌가 있었어요. 이미 하고 계세요. 네. 5주 강좌고 1, 2, 3, 4주는 이론 수업이고 마지막 주 5주차는 이제 임장 현대다타 또 가나요? 예, 그래서 그런데요? 이제 실무까지도 전부 이제 하게 되는데 요 5주 강좌 우리 336 회원들을 위해서 설마님만 괜찮으시면은 제가 떠먹여 드려야죠. 자리를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신 분들 나 저거 한번 배우고 싶어 이러면요 카페 와가지고요 나도 듣고 싶은데요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한번 양 대표님을 모시고 없는 시간 쪼개서라도 되게 바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시간 쪼개서 한번 강의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못했던 얘기 있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하기 힘들었던 얘기를 디테일하고 깊이 있게 모든 걸 다 오픈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탈탈 털어가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밥값 아파트를 위하여. 자, 위하여, 네, 저희 게임에 참여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